이번에는 얘네들 필요 없는 것들은 하이드 걸어볼까요? unfreeze all.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하이드를 걸으면 됩니다. 그 다음 도면은 다시 프리즈.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보는 게 편하겠죠? 뭐 보시죠. 자, 요렇게 생겼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레프트 뷰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왼쪽 뷰에서 바라보면 여기가 보일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이쪽 도면을 지금 감춰 놓았습니다. 이쪽에서 바라보면 여기 모양이 보이겠죠. 자, 여기 스타트 뉴 쉐입 끄고, 자, 3 스냅에 여기 교차점이 안 잡히네요. 일단 넘어가고요.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럼 바로 에디트 스플라인으로 들어갈 거고요. 여기 서클도 좀 넣어봤으면 좋겠네요. 서클도 제가 미드 포인트를 통해서 다 그렸습니다. 그러면 자, 어태치를 해야 되겠죠? 다 들어갔네요. 그 다음 여기 세그먼트 하나가 여기인 거죠. 하나는 이렇게, 다른 하나는 이렇게. 그 다음 여기 세그먼트 삭제하고요. 굳이 얘는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할 텐데, 얘네들은 디태치 하도록 하죠. 지금 쓸 거 아니니까 디태치. 가고 몬 1번 떼어냈고요. 자, 저는 요 부분만 가지고 일단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벌텍스를 이용하셔도 좋고, 그리고 벌텍스를 이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세그먼트를 이용해서 움직이셔도 좋고. 자, 저는 확실하게 벌텍스를 선택하고 트랜스폼 타입 인으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죠. X 방향으로 20mm. 자, 이렇게 X 방향으로 마이너스 20mm.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실행하게 되면 마이너스 숫자로 420이네요. 400 정도만 해보면 되겠네요. 자, 이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엣지를 이렇게 추가해서 얘만 10mm 뒤로 밀 겁니다. 그러니까 에디트 폴리를 해주시고 커트를 주시면 됩니다. 네, 커트를 하셔도 좋고, 이럴 때는 커트도 괜찮고, 그 다음에 어디 갔나요? 네, 슬라이스 플랜 써도 좋고. 왜 슬라이스 플랜을 써도 좋냐면 스냅이 걸리거든요. 자,
시습이 걸리면 내가 원하는 위치를 조금 더 쉽게 자를 수 있고요. 여기서 슬라이스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슬라이스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곤으로 그냥 이렇게 밀어 넣으면 큰일 나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익스트루드를 쓰시거나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쓰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쓰시거나 10mm 네, 정확하게는 10mm가 아니죠. 마이너스 10mm네요. 그러니까 값을 다시 마이너스 10으로 고쳐주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자, 조금 어색한 모습이 되긴 했지만, 자,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문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렉탱글을 자, 여기만 반쪽만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반쪽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서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 스플라인, 그 다음 어태치, 그 다음 세그먼트 지우고 다시 여기만 웨일드 걸어줍니다. 자, 여기서 익스트루드 돌출하기요. (20mm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여기 스플라인의 위치가 서로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3D 스냅을 했기 때문에 안 맞는 겁니다. 선택을 하고 얼라인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X 방향으로 미니멈. 그러면 이렇게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얘를 대칭시켜서 복사를 하면 돼요. 대칭시키는 명령어는 여기 미러 아이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미러 아이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보시면 뷰를 선택하고 그럼 X 방향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X 방향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아래 X방향이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복제를 하겠습니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옵셋 값을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내가 숫자로 이렇게 옵셋 값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300 그리고 OK. 그러면 이렇게 300mm 간격으로 복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문도 이 뒤쪽은 닫아야죠. 그러니까 자, 에디트 풀리 과감하게 여기 면 지우세요. 그러면 보더가 2개가 나오는데 여기 손잡이 쪽 보더가 있습니다. 요 캡으로 닫고요. 그 다음 방금 지운 면 보더로 닫고요. 캡으로 닫으시면 돼요. 그 위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면이 2개가 겹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벌텍스만 마이너스 10mm 해주시면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모델링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양쪽 다 이런 모델링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성해 보시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똑같이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렉탱글 하고 스타트 뉴 쉐입 하고 스냅 걸고 드래그, 자, 드래그. 자, 안 잡히는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적당히 잡아주시면 돼요. 일단은 몸체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될까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고 밑으로 내리면 되겠고, 자, 스냅을 이용해서, 아니, 트랜스폼 타입 인을 이용해서, 자, 20mm, 이쪽도 마이너스 20mm. 그러면 기본적인 테두리는 만들어집니다. 어차피 이 안쪽은 안 보일 테니까 넘어가고요. 자,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300mm 더 가야 되네요. 자, 마이너스 400mm, 네, 마이너스 400mm 줬고요. 그 다음 에디트 폴리, 그 다음에 슬라이스 플랜, 회전 줘야 되겠네요. 자, 로테이트 90도, 그 다음 이동하기, 스냅 이용해서 그리고 이렇게 요 위에다 맞춰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스, 그리고 전체적으로 벌텍스를 이 앞부분만, 자, X방향이네요. 10mm 뒤로 밀고요. 아니구나. 20mm 뒤로 밀고요. 그 다음 폴리곤을 이용해서 얘만 20mm 돌출하도록 하죠. 익스트루드 20mm 돌출. 승인. 자, 하나 더요. 슬라이스 플랜,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슬라이스, 그 다음에 요 모서리만, 슬라이스가 다시요. 슬라이스 플랜 제대로 안 됐네요. 슬라이스,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자, 모서리를 이용해서 슬라이스 플랜을 다시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잡힌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간혹 이렇게 면이 쪼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그냥 다 지우고 보더로 여기 캡 다시 씌우면 깨끗하게 작업이 됩니다. 얘는 10mm만 돌출해 보자고요. 얘는 10mm만. 이런 모습입니다. 이 위쪽은 20mm, 아래쪽은 10mm.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무늬로
자, 무지 들어가죠? 똑같이, 자, 렉탱글에, 자, 2.5D 스냅? 네. 2.5D 스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서클. 자, 선택하고, 자, 에디트 스플라인 어태치. 그 다음 세그먼트로 수정. 자, 웨일드로 벌텍스를 전부 웨일드. 다만 네, 이렇게 잘 정리가 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20mm. 멀리 가 있네요. 얼라인을 쓰면은, 네, 두 개의 위치를 바로 맞출 수 있고요. 다시 에디트 폴리. 과감하게 면 지우고, 여기 면 보더로 닫고, 탑뷰에서 X방향으로 10mm. 아니네요, 마이너스네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보더 선택해서 캡. 그러면, 자, 이와 같이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하나 더 있죠? 마찬가지. 여기 있는 스타트 뉴 쉐입 끄고 작업하세요. 자, 렉탱글 스냅 켜고, 그 다음에 서클. 자, 그러면 바로 에디트 스플라인으로 들어갑니다. 얘네 두 개는 지우고, 그 다음 웨일드. 그리고 나서 바로 익스트루드. 보시면 이렇게 멀리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정렬 명령을 이용해서, 얼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이 얼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두 개 클릭해 주시면, 자, 둘이 이렇게 와서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치가 딱 맞게 정리가 됩니다. 자, Alt Q 뒤돌려서 에디트 폴리 면 지우고, 자, 보더로 보더 선택하고 캡. 선택한 김에 탑뷰에서, 자, 마이너스 10mm. 자, 다시 한 번 더 선택하고 캡. 그러면 이렇게 문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얘를 복제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냅. 자, 복제하는데 위치랑 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카피. 에디트 폴리 들어가서 벌텍스를 이용해서 위치를 다시 잡아주시면, 네, 되겠네요. 자, 두 개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엔 다시 보시면, 자, 여기 있는 문짝이 여기로 가야죠. 그러니까 문짝 선택하고 대칭. 자,
인스턴스고 옵셋 메뉴를 이용하시면 쭉 복제가 될 거예요. 500 조금 더 가야 되네요. 800 아이고 더 갔네요. 700 네, 700mm 가면 딱 맞네요. 오케이. 그러면 자 이와 같이 네. 하나 완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은 여기다 복사하면 되는 거죠. 자 선택하고 그룹으로 만들어 놓을까요? 자 그룹. 그 다음 자 스냅 걸고요. 그리고 복사. 엉뚱한 게 선택됐군요. 인스턴스로 복사해 놓으면 네. 낮은 장들은 완성됐습니다. 이번엔 팁이요. 특별한 내용은 없을 거예요. 자 보시면 3D 스냅으로 바꾸고 그리고 자, 역시 스타트 뉴 쉐입 끄고 자 렉탱글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서클들 여기 서클은 2포인트를 쓰면 되겠네요. 여기 엣지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2포인트로 그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한 개만 그려놓고 나머지는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복사. 여기서 틀어졌네요. 그 다음에 복사.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요. 그 다음에는 얘를 에디트 폴리로 바꾸면 됩니다. 그냥 바로 에디트 폴리로. 그러면 이렇게 면이 중간중간에 빠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보도에서 보도로 가든가 엣지에서 엣지로 가든가 선택하고 자, 두 개 선택합니다. 이렇게 보도를 선택하고 브릿지를 누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선택하고 다시 선택하고 이렇게 브릿지로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있는 요 선들 면을 선택해서 X방향으로 이렇게 조금만 넣어주시면 우리가 전에 그렸던 그 모습 그대로 모양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버튼 모양을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똑같이 여기 테두리를 선택해서 이 안쪽에 있는 테두리입니다. 자, 조금만 안으로 이렇게 밀어볼까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캡으로 닫으면 모양은 완성, 기본 모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모습을 만들어 보시죠. 자, 마지막은 여기 테두리 보더로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하셔도 괜찮아요. 뭐 50mm 그러면 이제 선이 이렇게 삐뚤빼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익스트루드를 취소하고 그냥 드래그해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Shift 누르고 드래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캡으로 닫으면 네, TV 모양은 완성이 됐습니다. 잡아다가 적당한 위치에다 맞춰 놓으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폴리곤을 스케일로 줄여보세요. 자, 이렇게 X방향 스케일, 그 다음 Y방향 스케일. 여기 이제 그러면 벌텍스의 위치들이 나옵니다. 2.5D 스냅을 이용해서 그 벌텍스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끝났네요. 자,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 여기도 있네요. 얘도 있네요. 스탠드 같은 경우야 그냥 라인으로 그리면 되죠. 3D 스냅 놓고, 중요한 거는 이제 미드 포인트를 써야 된다는 거죠. 라인. 자, 미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벌텍스만 선택해서 베이지어 코너, 그리고 레스, 웨일드 코어, 자, 맥시멈이 되겠네요. 자, 제너레이트 매핑 코디네이트 눌러주고, 그러면 금방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자, 위로 올라가서 하나 더 만들어 봅니다. 자, 렉탱글, 스냅 걸고, 그리고 에디터블 스플라인. 일단 첫 번째는 전체 코너로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요. 첫 번째는 전체 코너로. 그 다음 두 군데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리파인 두 군데 더. 자, 이 리파인도 하나는, 자, 여기, 자, 다른 하나는 여기 이렇게 각각 끝점에다가 추가를 해주고, 자, 스냅 끄고, 그 다음에 베이지어 코너,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이지어 코너, 그 다음 레스, 맥시멈. 네,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네요. 자, 둘 다 만들어 놓고, 자, 위치는 여기가 아니죠. 자, 2.5D 스냅으로 바꾸고, 여기서 위치를 이렇게 평면상으로 맞춰주면, 자,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테이블을 만들어야죠. 자, 테이블을 만들 건데 우리 사이즈를 몰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앞에서 봤을 때 하고 나머지는 모릅니다. 그냥 적당히 제가 4개를 그렸습니다. 이거
다리 따로, 몸통 따로 다 따로따로 그리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그리시든지 큰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그 다음요, 위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위치를 맞추었습니다. 이제부터는 2.5D 스냅을 쓰시면 되고요. 자, 에디터블 폴리로 바꿉니다. 자, 보더를 이용해서 제일 바깥쪽 것만 이렇게 돌출시킵니다. 그러면 자, 이런 모습이 나오죠. 여기 캡으로 닫으시면 되겠고요. 지금 면이 다 뒤집어진 거 보이시죠? 새까맣게 나오네요. 자, 전체 선택하고 플립 한번 주세요. 그러면 깨끗하게 잘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보시죠. 자, 역시 보더를 선택해서 4개죠. 자, 이렇게 보더 4개를 선택하고 그냥 밑으로 쭉 내립니다. 이건 사이즈 안 맞아도 돼요. 지금 맞출 거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사이즈를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줍니다. 벌텍스로 가면 됩니다. 자, 벌텍스를 이용해서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맞춰주세요. 근데 한쪽에서만 맞추면 안 되죠. 다른 쪽도 맞춰야죠. 이쪽도 맞춰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딱 맞춰집니다. 자, 맞추어 보시죠. 바닥에는요, 여전히 뚜껑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선택해서 캡으로 닫아 놓으시면 바닥도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바닥을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만들어야 돼요. 이 부분 이렇게 2군데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가운데서 구멍을 뚫어서 연결. 내가 이걸 구멍을 뚫어서 연결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박스 그려서 하는 게 더 편할까, 그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어느 게 더 편한지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보셔도 큰 문제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렉탱글. 저는 이렇게 여기서 렉탱글을, 탑뷰에서 렉탱글을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 다음, 에디터블 스플라인. 얘를 전부 다 미드 포인트로 움직여 볼까요? 자, 코너로 맞추고, 미드 포인트로 이렇게요. 여기는 미드 포인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드 포인트를 좀 가보고 싶은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기도 미드 포인트를 가고 싶어요. 여기 대각선 그려서 맞춰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테이블 이용해서 움직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로 길이를 측정해 보자고요. 여기서부터 요 끝에까지 길이는 30mm입니다. 그러면 얘는 두 개 같이 선택하고 X방향으로 15mm, 그 다음 이렇게 두 개는 X방향으로 마이너스 15mm. 자, 제가 이렇게 옮겨서 가운데다 맞추었습니다. 그 다음 스플라인이요. 스플라인 선택하고 여기 아웃라인 있어요. 아웃라인 센터 체크하고 10mm. 그러면 이렇게 가볍게 10mm가 만들어집니다. 테두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다가 제가 다시 여기를 이제 끊어야 되죠. 이렇게 끊어도 좋고 그냥 속에다 묻혀버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제가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위치가 2D 스냅이라 이거 위치가 안 맞을 거란 말이죠. X로 15, Y로 마이너스 10. 이 상태에서 그대로 뭐 돌출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에디터블 폴리로 만들어서 내리셔도 좋고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세요. 네. 자, 이렇게 22mm 돌출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작업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 더 있죠? 자, 밑으로 내려봅니다. 드래그해서 내리시면 돼요. 그럼 이제 위치를 이렇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말고 그냥 카피로 해주세요. 여기가 이 높이가 틀릴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높이가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면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자, 에디터블 스플라인에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얘만 하나 선택하고 자, 떼어내기를 시도할 건데 우리 카피 디태치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복제를 해서 떼어내는 거. 자, 복제해서 떼어내고요. 이거 선택을 이름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쉐입 009.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한 2mm 정도만. 네. 마이너스 2mm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모습으로 금방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모델링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편의상으로 자꾸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똑같이 만들어야죠.
뭘로 하면 좋을까요? 사각형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2.5D 스냅이고, 자, 똑같이 자, 사각형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일단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자, 모양을 좀 잡아 봅시다. 그리고 리파인으로 정점도 제가 추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자, 이거 모서리를 제가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자, 모서리를 선택하고 나면 여기 챔퍼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챔퍼를 보시면 훨씬 더 부드럽고 빨리 이렇게 모서리를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직선인지 곡선인지 한 0.5 정도면 되겠고요. 네. 그래도 0.5면 되겠고. 그러면 어떤가요?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처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렉탱글
스냅 켜서 모양 만들고, 에디터블 스플라인, 리파인으로 정점 좀 추가해 놓고요. 이렇게 그 다음 보시면 이 부분이네요. 자, 이동하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파인에서 좀 추가해 놓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X축으로요. 네.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다 에디트 폴리를 해 보도록 하죠. 그럼 면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 벌텍스로 놓고 커트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커트. 벌텍스에서 벌텍스로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이렇게 벌텍스에서 벌텍스로 커트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모서리를 제거해 줍니다. 여기도 제거. 네. 제거해 주시고, 나머지는 익스트루드. 스케일이죠, 이건. 익스트루드. 자. 얘의 높이는 여기. 그 다음 또 익스트루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 다 같이 선택하고, 다 선택해서 익스트루드. 일단 한번 돌출하고요. 다시 바깥의 테두리만 다시 익스트루드. 이렇게 돌출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에 모서리만 선택해 봅시다. 이렇게 모서리만. 그리고 여기다가 챔퍼를 줘볼까요? 그러면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게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라운드지는 이렇게 라운드가 만들어지는. 그 다음에 이 뒤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뒤쪽도 챔퍼를 조금만 줘봅시다. 많이 주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챔퍼를 조금만 주면 아무래도 훨씬 더 보기 좋겠죠. 보기 좋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런 모서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자, 모서리를 제가 이렇게 선택해 봤습니다. 여기가 제대로 일어날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제가 모서리를 선택해 봤습니다. 자, 챔퍼를 이용하면 선택 안 된 게 있나?
선택돼서 그렇구나.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모서리를 하나씩 더 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해제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대로 챔퍼를 주시면, 아니 익스트루드를 주시면 돼요. 돌출을 하는데 모서리가 돌출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모서리를 마이너스 돌출시킵니다. 조금만. 대신에 얘를 벌려 주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박음질한 모습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박음질한 모습 만들 때 이런 방식으로 작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박음질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서리 선택하고요. 첫 번째로는 챔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면을 나누고요. 두 번째는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박음질 효과를 내는 겁니다. 박음질 효과를 내시면 돼요. 이렇게. 특별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런 건 한 번씩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6면체를 그릴 건데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6면체를 하나 그려보시죠. 두꺼울 필요는 없고요. 적당히 이렇게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이번에는 어떤 명령을 쓸 거냐면 여기에 보면 FFD라는 게 있습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가 있고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있습니다. 저는 4 곱하기 4 곱하기 4를 썼고요. 그러면 이렇게 주황색 상자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줘보시죠. 보시면 컨트롤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 컨트롤 포인트들을 움직여서 그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선택하고 안으로 조금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 컨트롤 포인트에 따라서 면이 이렇게 함께 움직여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포인트들은 이렇게 조금 아래로 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조금 밀어 넣어 주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 말고 얘도 있습니다. 두 개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밀어 넣고 스케일로 이렇게 조금 집어 넣으면 이렇게 가운데가 물린 형태가 됩니다. 쿠션처럼요. 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요. 자, 이번에 가운데만 이렇게 선택해서 스케일을 약간만 줘보세요. 그럼 약간 가운데가 약간 이렇게 배가 부푸른 형태, 또는 이렇게 넣으면 안쪽으로 오목한 형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약간만 부푸른 형태를 만들어 주셔도 쿠션으로서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쿠션을 만들어 보시죠. 에디트 폴리, 우리 조금 아까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선택해야 될 부분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모서리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스 전체로 테두리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 선택했으면 아까처럼 챔퍼를 먼저 줍니다. 챔퍼를 여기다가 주시면 돼요. 간격이 되겠고요. 이렇게 간격이 됩니다. 간격은 한 3mm 내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승인. 그리고 나서 바로 익스트루드. 자, 마이너스로 조금 주고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이렇게 확대를 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2.5에 1 정도? 그러면 이렇게 바느질이, 그러니까 박음질이 들어갈 위치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터보 스무스 같은 걸 주면 돼요. 스무스나 터보 스무스를 주게 되면 여기가 조금 더 그럴싸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쿠션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쿠션 하나, 그 다음에 복사해서 두 개 더 인스턴스로 복사하면 되겠네요. Unhide all. 그러면 우리가 전에 만든 것처럼 스케치업처럼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주전자 그림 있죠. 렌더 셋업이라고 합니다. F10키를 누르시면 돼요. F10키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값은 아놀드가 기본값입니다. 아놀드 말고요. 아놀드 쓰셔도 문제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V-Ray 7이라고 돼 있죠. 자, V-Ray 7으로 바꿔봅니다. 그리고 렌더는 여기 퍼스펙티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쿼드 4 퍼스펙티브 V-Ray 7. 그 다음에 보시면 가장 크게 손대야 될 부분은 여기 보시면 쭉 내려오시면 여기 아웃풋 사이즈요. 아웃풋 사이즈. 내가 여기다가 일일이 쓰셔도 좋은데 여기 눌러보시면 필름 사이즈에 따라서 35mm인지 70mm인지 혹은 NTSC인지 8방식인지 혹은 HD TV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쭉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HD TV 그러면 이렇게 1080p라든지 720p라든지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작은 거
아니 800이 600에다 맞춰놨고요. 그 다음에 V레이로 넘어갑니다. V레이로 넘어가면 여기 글로벌 스위치 여기는 특별히 손댈 건 없네요. 어디 봅시다. 여기 프로그레시브가 아니고 버켓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버켓 렌더가 조금 더 빠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여기 이미지 인바이러먼트에 보시면 GI 값 체크해 주셔야 된다고 했고요. 이 GI 값을 체크해야만 계산 제대로 들어간다고 했고요. 여기는 캔볼럼이 가장 선명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뷰포트 선택하고 렌더를 누르시면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렌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재질입니다. 여기 당구공 두 개가 이렇게 X 표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얘가 재질이에요. 눌러보시죠. 이게 재질입니다. 보시면은요, 여기 모드를 누르면 컴팩트 모드가 있고 슬레이트 모드가 있습니다. 컴팩트 모드가 옛날 타입이에요. 여기 옛날 스타일인데 요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얘 드래그하면 여기 테두리에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옆으로 계속 이동해 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 다음에 슬레이트 모드로 놓으면 요게 이제 슬레이트 모드고, 요즘은 이제 슬레이트 모드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띄워보시죠.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매핑 소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에 제가 마루를 깔 겁니다. 이런 마루를 깔 거예요. 드래그해서 드랍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트맵이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자, 재질을 하나 들고 와 보시죠. 다시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 매트리얼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이게 다 재질들입니다. 제너럴에 보시면 기본 재질인데, 여기 피지컬 매트리얼, 얘가 기본 재질입니다. 또 아놀드에서는 특별한 건 없고, 스캔라인에서는 여기 스탠다드, 요 레가시가 기본 재질이고요. V레이에서는 여기 V레이 MTL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얘가 기본 재질입니다. 요거 드래그해서 드랍. 자, 이렇게 V레이 매트리얼 하나 가져와 보시죠. 가장 기본적인 재질이에요. 여기 동그라미 있죠. 얘를 쭉 드래그해서 디퓨즈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재질이 싹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없는 기본 재질이죠. 자, 아무것도 없는 기본 재질인데 맵을 디퓨즈에다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질감이 들어가요. 자, 질감을 한번 넣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 동그란 거 있죠? 얘를 여기다가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질이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놨다고 해서 재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이거 스케치업에서 지정하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재질 안 나오고 새까맣게 나오잖아요. 자, 이거는 간단해요. 간단한 게 아니고, 맥스는 반드시 여기다가 매핑을 해줘야 돼요. 우리 스케치업에서 보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처 지정해 줬었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나오는 UVW 맵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 UVW 맵이라고 하는 얘를 지정해 줘야 이렇게 재질이 나오게 돼요. 플래너 말고
얘 같은 경우는 박스를 지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질이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박스를 한번 지정해 보시죠. UVW 맵을 주고 상황에 따라서 플래너나 실린더나 뭐 박스나 페이스나 이렇게 지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요, 여기 보시면 랭스, 위드, 하이트가 있습니다. 자, 랭스, 그 다음에 위드, 그 다음에 하이트. 자, 크기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랭스, 위드, 하이트. 얼마든지 이 랭스, 위드, 하이트를 여기서 직접 조절해서 이와 같이 재질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릴 겁니다. 제가 사각형만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사각형을 하나 그려 보시죠. 간단하게 제가 에디트 폴리로 바꾼 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편집을 해보죠. 선택하고, 자, 인셋, 그 다음 익스트루드. 자, 제가 이렇게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죠. 제가 여기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 위쪽에다가 서로 다른 재질을 넣고 싶어요. 다 따로따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모델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재질이 하나만 들어가요. 자, 보시죠. 제가 이렇게 다시 얘를 가지고 왔습니다. 선택하고 Assign Material. 그럼 어떻게 되나요? 통째로 다 하나로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UVW 맵 박스로 해서 크기 조절하면 이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조절이 된단 말이죠. 그럼 어때요? 전부 다 하나의 재질로 들어가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여기 재질 따로, 여기 따로, 다 따로따로 넣고 싶은데 안 들어간단 말이죠. 자, 이럴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자, 폴리곤으로 들어가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요. 여기 있네요. 매티리얼 아이디. 폴리곤 매티리얼 아이디. 자, 1번. set id를 통해서 바꾸는 겁니다. 전체 통해서 뭐 제가 1번으로 바꿨어요. 얘 1번. 그 다음에 옆에 얘 2번. 그 다음 여기 3번. 그 다음 여기 4번. 그 다음 바깥쪽 테두리로 얘 5번. 이렇게 다 따로따로 줬습니다. 매티리얼 아이디를 따로 주시면 돼요. 자, 한번 매티리얼 아이디를 따로 줘 보시죠. 우리가 이제 써야 되는 재질이 사실상 Vlay에는 없어요. 가장 유사한 게 뭐냐면 어디 갔을까요? Vlay 스위치면은 요거네요. 얘가 그나마 좀 유사한데 우리가 쓸 건 이 재질은 아닙니다. 그럼 어디로 가냐면은요, 여기 제너럴에 가면 일반적인 재질에 보면 바로 얘예요. 멀티 서브 오브젝트예요.
이게 우리가 써야 될 재질입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얘는 스위치, 오른쪽에 있는 건 멀티 서브입니다.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멀티 서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디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멀티 서브는 아이디를 지정하고요. 스위치는 아이디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인덱스가 있어요. 스위치는 인덱스가 있고 멀티 서브는 이렇게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여기 있는 요 동그라미를 1번에다가 갖다 매칭시킵니다. 이렇게요. 얘를 이쪽으로 옮겨 놔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재질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자, 2번 재질도 하나 불러와 볼까요? 자, 매트리얼, Vray 매트리얼. 자, 여기는 아무것도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2번으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2번으로 제가 지정해 놨고요. 다시 Vray 매트리얼 하나 또 가져왔습니다. 얘는 3번으로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1, 2, 3번으로 각각 링크를 걸었고요. 자, 2번에 있는 거는 제가 흰색을 썼습니다. 그냥 흰색을 썼고요. 3번에 있는 거는 제가 빨간색을 썼습니다. 여기 동그란 거 있죠? 이 동그란 걸 더블 클릭하면 밑으로 내려와요. 이런 식으로. 여기 동그란 걸 클릭하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다 왼쪽, 오른쪽에 다 나오게 돼요. 그러면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은 조그맣게도 가능합니다. 재질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누르면 바로바로 재질이 바뀝니다. 자, 보시면 1번 재질은 나무, 2번 재질은 하얀색, 3번 재질은 빨강색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바로 이 멀티 서브를 주는 겁니다. 어사인 머티리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바닥은 1번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둘레로 2번, 그 다음에 위쪽이 3번, 나머지가 4번. 지금 보시면 다 그냥 하얗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자면은 제가 다른 질감을 좀 더 넣어 보도록 하죠. 뭐가 좋을까요? 네, 대리석 질감을 하나 가져오죠. 제가 대리석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주었습니다. 디퓨즈에다 주었습니다. 얘는 대리석이에요. 그 다음에 벽돌도 가져왔습니다. 디퓨즈에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무, 대리석, 벽돌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대로. 자, 그 여기는 지금 이렇게 저기 들어갔는데 여기는 안 들어갔어요. 자, 보시죠. 반드시 UVW 맵을 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UVW 맵을 주면 자, 들어가는데 뭘 줘야 되냐면 여기 맵 채널이요. 맵 채널도 줘야 되고 여기 제대로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얘가 1번인데 맞아요. 1번 여기가 2번
3번, 여기 4번. 근데 맞는데 UVW 맵을 주시면 돼요. 자, 박스로.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줘보시죠. 이렇게 멀티서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얘를 선택하면 set ID 3번, 그러면 이렇게 3번이가 이렇게 각각 들어가요.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여기서 지정한 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각각 지정한 대로 각각 들어갑니다. 우린 이제 요렇게 해서 사용하게 돼요. 한 번에 모델링한 것들은 이렇게 여기 있는 매트리얼 아이디를 이용해서 쓰는데, 누구를 쓰느냐? 요 멀티서브 매트리얼을 이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제각각 나온다는 거죠. 크기를 조절할 수 없다는 거죠. UVW 맵으로 그 크기를 조절하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요. 제가 맵을 요 18번 맵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맵 채널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맵 채널이 나오는데, 각각 숫자에 맞춰서 매트리얼 아이디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지정해 줍니다. 얘는 1번, 얘는 2번, 얘는 3번, 2번, 얘는 3번. 이렇게요. 맵 채널을 이걸 누른 다음 여기 보시면 맵 채널이라고 있죠? 얘를 1번, 얘는 2번, 얘는 3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맵 채널 1번만 적용이 돼요. 이 UVW 맵이 맵 채널 1번만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볼까요? 여기다 또 주는 거예요. UVW 맵, 이번엔 맵 채널 2번으로 해서 줍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맵 채널 2번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다시 또 줍니다. UVW 맵, 이번엔 맵 채널 3번에 대해서. 그러면 3번에 대해서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어떤가요? 각각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재질 아이디 1번, 여기는 2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3번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1, 2, 3번에 들어갔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재질로 들어가서 재질의 맵 채널을 각각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만든 벽면에, 바닥, 벽, 천정에 온전하게 재질이 들어갑니다.